70평생에 벼루 10개, 벼루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개를 밑창을 냈다. 구멍을 냈다는 거죠. 붓을 천자로 몽당붓을 만들었다. 붓 거기에 있는 붓을 다 얼마나 글을 많이 썼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타자를 하는 노트북만 한 50개 작살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는 참. 안녕하세요. 9월 11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78회 호몬 캠프. 오늘은 토크쇼가 아닌 서산 명소 탐방이라는 부제목으로 이렇게 호몬 캠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토크쇼로 이렇게 좀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역사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 전부 다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제가 하는 가운데 채팅창이든 마이크든지 언제든지 여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예. 이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항상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서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부분에 여행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닌 역사 유물을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여행을 좀 하면은 제가 원래 캠핑을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캠핑 가가지고 그냥 먹고 떠드는 이야기보다는 좀 저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포맷을 한번 바뀌는 그런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뭐 제 호몽이 캠핑카 긁고 운전하고 서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가는 길에 차가 조금 항상 이렇게 제가 일산에 살지 않습니까? 풀피리 연주자님도 어서 오세요. 일산에 사는데 내려가는 길이 항상 막혀요. 뭐 어디까지 보통 막히냐 하면은 제가 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서해대교 있는 데까지가 거의 꽉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참 그 길까지 내려 아침에 이렇게 주말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좀 일찍 출발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항상 뭐라 하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패턴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 날 그때 제가 지금 요번 달 9월 24일 날 합창 연주회가 있어 가지고 9월 달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일주일에 3번씩 연습하는 날인데 그 첫 연습하는 날이죠. 그 연습을 마치고 밤 10시에 일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점은 숙박 장소는 서산 전에 있는 서산에 가서 숙박지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적절한 장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만만한 장소가 없으면은 택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잘 자는데 횡담도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서해대교 지나자마자 거기는 휴게소 명칭도 횡담도이고 조금 더 다른 휴게소보다는 숙박하기가 좀 좋은 장소인데 거기서 1박을 목표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시간 보통 거기가 막힐 때는 2시간, 2시간 반 이래 걸리는 거리인데 거리는 한 100km 조금 더 되죠. 100, 한 20km 되려나요? 그런데 그게 2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그날 가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하니까 도착하더라고요. 밤 10시에 출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방에 내려갈 일 있으면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금요일 밤에 출발하시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그 교통 혼잡을 피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 서산 쪽에 역사 여행을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순서대로 한번 둘러보고자 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사 김정희 이분이 태어난 곳이 정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서산을 갈 때는 같이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셔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주사 김정희 씨의 그 주사체 고게 제대로 좀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뭐 이미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예전에 책을 통해서 주사 김정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느껴보고 싶어 가지고 한번 뭐라 하나 제가 그 방문 계획 1번지로서 그것을 잡아 놓았고요. 그다음에는 뭐 또 워낙 유명한 서산 마애물을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하신 또 융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절터를 한번 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그 보원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5 개나 있어요. 그냥 절터인데 보물이 5 개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무엇이 보물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장소는 또 개심사라고 아주 크지 않은 절인데 비구니, 예, 그러니까 이 비구니가 뭡니까? 여자 스님들을 비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 스님들이 계시는 개심사들을 한번 들러보고 마지막으로 간월도에 들러서 간월암 구경도 하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숙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여행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이크 켜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해 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한번 그것을 마이크를 여시거나 채팅창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토크쇼가 아닌 혼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미더블을 하다 보니까 쪼끔 버벅거리는 느낌이 저한테도 있네요. 쪼끔 빨리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행담도에서 1 박하고 아침 일찍 거기서 식사를 하고 아침 10 시에 여기가 오픈한다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갔습니다. 여기가 추사고택, 그러니까 김정희 생가의 뭐 정문이라고 할 수 있죠. 고택에 첫 저희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저희 항상 여행할 때 저희 아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공부를 했고요. 이 추사 고택 바로 옆에, 예, 바로 또 추사 기념관도 있어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그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고택인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개장 뭐라 하나 새롭게 꾸며지기 전까지 수십 년 전에 이렇게 꾸몄지만은 꾸며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낡은 집이었더라고요. 옛날 사진이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그 낡은 집을 다 복원해 가지고 밑에 이 사진 다음 사진 보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자료 사진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뭐 위에서 드론샷을 찍을 수 없어 가지고 했는데 어 정확한 주소는 중남 예산에 있고 신안면에 있고요. 정문을 들어서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사랑채라 그럽니다. 주사 선생님께서 머무시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손님을 맞고 거기서 평소 때 뭐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음자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안채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계시면서 저기에 인제 부엌들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부엌들도 있고. 그래서 요런 주사 고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정 정조 할아버지, 정조부죠. 정조 할아버지가 영조, 정조할 때 영조대왕의 사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되면은 옛날에는 벼슬에는 못 올리고 이 나름대로 칭호를 주면서 그 지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터도 주고 그 근처에 논밭도 주고 그래서 영조대왕이 내리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여기서 뭐 정조부부터 이렇게 계셨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태어나셨고 아버지도 태어나셨고 이런 식으로 자라셨던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주사 선생님께서 태어나가 여기서만 자란 것은 아니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인제 서울로 이사 가 가지고 거기서 또 사신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정희 선생님은 뭐 제주도로도 귀향 가고 귀향을 또 2 번이나 가셨죠. 그래서 고런 부분이고요. 다음 장 넘기면서 이 제가 좀 이런 하늘을 쳐다보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인제 사랑채 사진입니다. 들어가서 텐마루에 앉아서 그날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았고 텐마루가 제 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좀 높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텐마루 문화, 집 문화 이것도 한번 공부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지방마다 그 날씨도 다 다르고 어떤 집 안에 어떤 구조 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주사 선생님의 집은 기역자의 사랑채, 미음자 그다음에 그 안채를 두고 있고 아까 사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기아집 보이죠? 제일 위에 있는 이 기아집은 영실이라 해 가지고 주사 선생님이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 주사 선생님 아들이 이렇게 지은 그런 부분인데 그 사진도 조금 이따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한적하게 사람이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거의 사람이 없이 저희 부부만 조용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인제 안채 사진인데 사진상으로 잘 안 나왔지만은 오른쪽 아래가 그 가마솥이 보일 거예요. 거기 아궁이가 있고 거기서 불을 피워 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하고 위에 국자문이 그쪽에 있는 게 창인데 다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구조의 집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니어 가지고 쪼끔 생소한데 어쨌든 조용한 가운데인데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은 뭐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애초부터 여기에 다 기둥마다 이 글들이 주사 선생님 글들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주사 선생님은 고향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선생님 글들을 그렇게 적어 놓으실 거라고 그랬는데 뭐 기록 자료에는 그런 게 나오진 않는데 전부 다 주사 선생님 글들입니다. 이 하 그 글들이. 뭐 저도 한자를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볼 시간은 조금 없었습니다. 예. 다음 장면 예. 이것도 주사체로 쓰신 중노지실이라고 써 있죠.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 주사 선생님의 글에 여러분들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대단하다.' 특히 주상 선생님은 중국에도 살아생전에서도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국에까지. 예. 그 당시에 주상 선생님이 살았는데 인제 청나라인데 나중에 완당이라는 어떤 주상 선생님 호도 중국에 교류했던 어떤 일종의 스승이라 해야죠. 그분의 호를 따라서 이렇게 지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인정받고 주상 선생님도 중국 학자들하고 교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주사영실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주사영실 간판 밑에 지금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유리에 뒤에 있는 주사 선생님 영정이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이 그림도 뭐 현대에 와서 그린 것은 아니고 예전에 주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 주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쪼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실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예 저 위에 보이는 게 영실이었고 내려오면서 좀 제가 기대어 있는 부분이 저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기라이라 님도 어서 오세요. 예. 저 기대어 우리가 옛날 기아집들은 다 온돌이지 않습니까? 저게 굴뚝입니다. 그 경복궁 가도 여러분 저 굴뚝이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저 굴뚝에서 기대어 가지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 사진은 주사 선생님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묘인데 그 앞에 백송이라고 하얀 소나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천년기념물입니다. 어 그래서 이 천년기념물이 있는데 주사 선생님이 중국에 교류가 많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저기 원산지가 중국인 소나무인데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그때 심었던 나무인데 근데 원래 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고사하고 지금 한 그루가 이렇게 남아서 천년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백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 그 고택에서 고택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주사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충청도에서 지어 가지고 왔는데 뭐 아주 깔끔한 현대식 건물로 지어 가지고요. 주사 선생님의 지금 이게 인제 시작되는 장면인데 유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인제 유년기 때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고 시간상 예. 유년기 때 그 사진들이고요. 뭐 나름대로 애들 교육 차원에서도 꼭 한번 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역사 여행을 좋아하시면은 이곳을 꼭 한번 뭐 입장료도 없고 자유롭게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꼭 가 보시라는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진이 보면은 그 옹방강이라는 분이 있고 완원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청나라 때 거기에서 유명한 학자들이십니다. 왼쪽에 까만 옷 입고 있는 게 옹방강님이시고요. 이쪽에 보면 완원이란 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다 선생님은 호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주사 말고 또 기억하는 게 완당이라는 말을 많이 기억을 해 주시거든요. 그 완당이 바로 이 완원 선생님 자기 스승님의 완자에서 따와 가지고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주사 선생님하고 주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청나라에 때 사신으로 갈 때 갔는가 합니까? 아버지가 사신으로 갈 때 옛날에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신들의 아들한테 특혜를 좀 줬더라고요. 자제군관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제군관. 그러니까 그 사신단에
높은 이제 정성급이 돼야 되겠죠. 아들들한테는 자제 공간이라는 것을 자격을 줘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학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자유롭게 된 것은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전, 그러니까 90 년도 88 올림픽 이후에 좀 그게 문화가 많이 개방됐는데, 옛날에는 해외에 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듯이 조선시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문물을 받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게 인제 사신단의 자제들한테는 특혜를 좀 줬는데, 어쨌든 주사 선생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천재로 사실상 이렇게 칭호를 받아 가지고 그 실학자 박제가 선생님이 "나 얘 크면은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그전 천재였으니까, 그 당연히 또 자제분간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가서 그 어린 애가, 어린애라니 그때는 뭐 한 10 대쯤 됐겠죠. 그래 가서 저 어쨌든 청나라 때의 석학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그 천재의 기질을 발휘했을 때 얼마나 또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뭐 상세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혼자 추측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인데, 그때 청나라 때 배운 어떤 그런 부분에 가지고 일반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눈에 띄는 것은 금석학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금석학이란 거 아십니까? 금석학은 옛날에 우리가 철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거기에 새겨진 문자들이라든지, 그 이후로는 주로 비석에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쇠금자에다 석하는데, 사실은 뭐 쇠금에 있는 그 학문을 주로 이야기보다 비석에 새겨진 학문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금석학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희 선생님이 그쪽에 공부를 또 아주 깊게 하셨어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흥항 순수비 아시죠? 그래서 북한산비라고 하는데, 북한산에 있는 진흥항 순수비를 실제 그 비문을 읽어 보시고 '아 이게 진흥항 순수비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 주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 이야기 이어지는 거예요. 금속학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가이셨던데, 그것도 숨겨진, 그러면은 진흥항 순수비가 한 곳에만, 북한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 북한산 순수비를 바로 이렇게 발견하셔 지금 저 사진이 북한산 순수비예요. 진흥항 순수비. 예. 그 부분을 발견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제가 아까 홍보 포스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언제 뜨냐면 제주도 유백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 말에는 당파 싸움이 성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당파 싸움의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서 무려 7년 이 정도 기항사를 하십니다. 그때 이 세한도라는, 뭐 제주도에서 하신 일은 많아요. 거기 아동들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유배 기간 동안 이 유명한 이 세한도를 남기셨는데, 그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사실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 줬는데, 이 세안도가 유명해 가지고 그 친구가 받아 들고 가서 청나라 가서 했는데, 원래 원본은 이렇게 짧지 않아요. 좌측편으로 아주 긴 두루마기 형태로 돼 있는데,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에서 이 그림을 보고 평을, 한마디로 얘기해 댓글을 달은 거예요, 댓글을. 댓글을 쫙 달아 가지고 그 길이가 뭐 어마어마한 그 길인데 일부만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그림하고 글들은 그 당시에도 대단한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원본은 지금 이 주사기념관에 있지 않습니다. 주사기념 있지 않고요. 국립박물관에 원본은 올라가 있고, 여기는 사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본이라고. 예. 주사 이야기마다 끝낼 게 아니니까 조금 빨리 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전시관을 가 보면 제가 인제 전시관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주사 선생님의 글의 예서체, 주사체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균형이 어디 뭐 몰랑명필이시니까 딱 보고 있으면은 '와, 글을 뭐 잘 알고 못하고 그랬는데 와 정말 잘 썼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도 꼭 책자든지 어쨌든 기념관 이것을 한번 들러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두 번째 간 곳이 서산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이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입니다.
이 사진은 처음에 인자 그 국도를 따라가다가 삼존산에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길로 약간 200 미터, 그렇게 많이 오르는 힘든 길은 아닙니다. 200 미터 정도 올라 가지고 이 마의 삼존불이 나오는데, 그렇게 올라 가지고 하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해설사께서 해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달걀마녀님 어서 오세요. 나야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서산 역사 여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채팅창이라든지 뭐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좋고, 아까 추사 고택, 추사 기념관 지나서 지금은 마의 삼존불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이에요. 삼존상이라는 걸, 그 열애불이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해설사 말씀을 그대로 약간 옮기자면은, 이 지금 평탄하게 있는 돌로 이렇게 깔려진 이 부분이 원래는 없었고요. 지금 현대 삼존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원래 이 삼존불은 여기가 있고 이 지금 밑에 바닥이 있는 부분이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건너편에서 이 삼존불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약간 부처님께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절벽 밑에서, 골짜기 밑에서 위로 쳐다보게끔 구도를 맞춰서 조각이 되어 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마애라는 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애가 저렇게 돌에 새겨진 불상을 마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애불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서산 마애 삼존불상이 유명한데, 여기는 국보 8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 사진 오른쪽에, 왼쪽 사진 왼쪽에 보면은 막 전선 같은 게 있는데, 센서 선으로 연결된 선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보존 상태를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저렇게 센서를 설치. 처음에 보니까 좀 왜 저렇게 너저분하게 임시로 센서를 그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설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미소가 아침에 이렇게 볼 때의 미소, 예, 지금 우리가 갔을 때 해가 뜨는 장소가 부처님의 약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진의 오른쪽에서 해가 떠 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지는데, 우리가 갔을 때가 이게 거의 점심시간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사진에 구도가 나오는데, 아침에 부처님의 이 미소를 바라볼 때하고 저녁에 바라볼 때하고 미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미소가 진짜 멋진 미소래요.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 불상이 예사롭지 않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이 불상이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인데 왜 여기에 서산에 용현리에 있느냐? 여기가 옛날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중국 청도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 나루터가 있는 곳 근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기 전에 옛날 그 황해 바다를 지금 서해라고 보통 하는데 무사히 건너게 해 주시고 하는 기도를 하는 목적으로 이게 마의 불상이 새겨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사진 자료든지 유튜브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 설명이 좀 짧더라도 귀중한 서산에 이런 또 유명한 보물이 또 있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다음에는 뭐 영주 부석사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진짜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조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은데 마음이 급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예. 이곳은 제가 밑에 아까 주차장 말씀드린 그 주차장이에요. 여기서부터 200 미터 올라가면 마이불상이 나오는데, 여름에 계곡 물 들어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차박지로도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윗부분이고 이게 밑부분인데 꽤나 물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원사지 가려고 차를 가다 보니까 아까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쭉 운전을 하게 되는데, 계속 계곡 따라서 우리 장흥 계곡이나 송추 계곡처럼 가든 이런 형태도 많고 캠핑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계곡물이 그렇게 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원사지 유명한 5층 석탑입니다. 여러분들 석탑 이렇게 혹시 공부를 해 보셨는지만 3층 석탑, 5층 석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다 아는 부분의 이야기를 또 제가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언론 보면은 7 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7층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탑은 보통 기단부라해서 밑에 두 개가 그 길쭉하게 있는 그 부분을 기단부라 합니다. 거기서는 층을 세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1 층, 2 층 약간 날개 모양으로 생긴 그 처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5 개를 세 가지고 5층 석탑이라고, 저게 3 개가 있으면 3층 석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음. 근데 여기에는 옛날에 이 본 사진은 지금은 이 깔끔하게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쭉 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날도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물지는 못하고 돌 하나하나 이런 부분의 조각들도 좀 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 정말 멋진 탑이구나.' 그리고 이 보온사지가 엄청 넓은 영역이에요. 지금은 그것만 나왔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단 이 탑이 보물 몇 호입니까? 104 호죠. 그래서 이 보온사지 5층 석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그 이 탑의 왼쪽 편에 비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그 법인국사라신 유명한 분이 계신데 법인 국사탑 비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또 사리를 모신 법인 국사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탑은 어 아까 비는 비석이니까 저 까만색이 비석이고 탑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게 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저것들도 다 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5층 석탑은 104 호고 국사탑은 105 호로 지정돼 있고요. 국사탑 B는 106 호로 104 호, 105, 106 호. 그러면 보물이 5 개나 있는데 그 뒤에 또 2 개는 어디 있느냐? 요게 또 보물입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당간지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절에서 옛날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겨 가지고 깃발을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여진 사진상에는 안 나오는데 그 두 기둥 사이에 긴 대를 세워 가지고 거기다 깃발을 달아 뒀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멋지게 이래 가지고 저만큼 당간지주를 가지고 있어야면은 엄청나게 큰 절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영주에 있는 부석사 이야기할 때 영주의 부석사도 당간지주가 큽니다. 거기도 큰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간지주는 아까 탑이 104 호였지 않습니까? 103 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당간지주 인판이고 이게 뭘 것 같아요? 브릭스님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보물입니다. 석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데요. 석조라면은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절에 가 보면은 약수물이 담겨져 있는 약수물이 담겨져 있는 큰 돌로 만든 뭐 일종의 뭐 샘물일 수도 있고 요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때 보온사지가 이 석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을 다 뭐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면은 한 4톤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4톤 정도. 그래서 이걸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다리라고. 그래서 요게 인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고려 시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 서산 이 지역에서는 중요하고 큰 절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번호가 빠릅니다. 102 호, 아까 당간지주가 103 호, 5층 석탑이 104 호죠. 105, 106 이렇게 해 가지고 5 개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흥준 교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유적지를 답사를 하면서 하수들은 하수들은 돈을 내고 가는 불국사라든지 이런 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간대요. 중수 정도 되면 그냥 고젓한, 제가 쪼끔 이따 이야기할 개심사 같은 이런 절들을 고수들이 문화유수 그 답사에 고수들이 찾아가는 것이 절터를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고수 예 브릭스님 맞아요. 먼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고수는 아니지만 고수가 되고자 아니면 고수의 겉멋이라도 좀 느껴보고자 이렇게 보온사지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고수의 반열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데
본사지에서 나오 있는 석조물들이에요. 기둥 하단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했는데, 이것은 뭐 그냥 모아 놓고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뭐 유적 번호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사진은 생뚱맞게 왜 찍었냐, 다음에 갈 곳이 개심사라는 아주 멋진 절이거든요. 봄에 벚꽃이 필 때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갔던 것은 여름, 뭐 사실 휴가 기간도 지났고 이랬었는데, 여러분들 산채 된장 비빔밥 가격 한번 보십시오. 더덕구이하고 17,000원이에요. 딱 보고, 밥집이 유일하게 열린 곳이, 다른 곳은 제가 뭐 발견을 못 했는데 바로 개심사 밑에 이곳이었는데 너무 비싼데 저 비빔밥 못 먹겠더라고요. 저 돈을 주고는. 그래서 그나마 좀 용납이 되는 막국수를 한번 시켜 봤는데 맛에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배고프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아내가 나중에 맛이 없을 것 같다고, 손님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먹지 말자는 거.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는데, 역시 아내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어떤 그런 집에서 지금 일부러 상호도 안 비추고 이렇게 했는데, 게임사 앞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없는 집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짧게 이야기하고. 상왕산 개심사라는 현판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아까 밑에 뭐 물건 팔고, 큰절 밑에는 이렇게 물건 팔고 식당도 있고 이러면 얼마 한 100m 정도 올라가 있는, 여기 처음에 이제 대문이라는데, 상왕산이라는 게 상코끼리 상자, 저게 부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왕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산 이름이 상왕산이니까 부처님 산이에요. 부처님 산. 거기에 있는 개심사 10개자 마음심자,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벚꽃 때 그렇게 많은 상충객이 몰리는 곳인데요. 절집이 정말 멋있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원래 스님들 올라가는 차는 저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차를 못 올라가게 해서 저희들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좀 더웠지만은 저는 가는 길 사진을 안 찍었는데 조금 뭐 나름대로 운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올라갈 때는 돌계단으로 만들어진 길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일부러 조금 다른 정취를 느껴보려고 차가 가는 길로 이렇게 한번 내려와 봤는데, 둘 다 괜찮았고 뭐 상당히 느낌 좋은, 그렇다고 아주 큰 절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올라가서 이제 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상황산인데, 요게 바로 이제 법회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법당이라고 해야 되죠. 저 현판이 있는 것은. 요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어 찍은 그 사진도 멋있고, 저 아까 그 현판입니다. 지금 법당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해탈문이라고, 이 문을 들어가면 해탈을 할까, 원래 가까운 쪽은 왼쪽에 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진에 옛날에 미리 사진에 예습한 그것을 보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해탈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대웅전입니다. 절은 그렇게 큰 절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 했듯이 절이 탑이 하나 있죠. 몇 층석 탑이에요? 이것도 역시 5층석 탑이죠. 밑에 계단부 2개 빼면은. 예. 우리나라 대부분 탑들은 5층석 탑, 10층석 탑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도 오래된 절이에요. 백제 시대에 이미 지어지고 654년에 지어져 가지고, 그럼 벌써 뭐 150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고려 시대에서 다시 중건, 뭐 절은 이렇게 우리나라 목조 건물들은 계속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고려 시대 때 하고 또 조선 시대 때 하고, 조선 시대 또 2번이나 했더라고요. 1400년도에도 한 번 하고 1700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게 1955년에 또 전면적으로 보셨는데, 근데 저는 대웅고전이라고 있어진 이 부분도 다른 데보다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크지도 않고 이렇게 좀 좋았는데, 어 사진이 넘어가 버렸나? 요게 인제 전체적으로 아까 그 법당 처음에 올라오기 전에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철제 기둥 2개가 왼쪽으로 이렇게 대웅고전을 보이죠. 여기가 원래는 사실은 그 탱화, 아주 큰 탱화를 이렇게 걸어 두는, 제가 탱화 사진은 지금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탱화 사진을 걸어 두는 그런 부분이 이 절로 유명했어요. 저 기둥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탱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이 있고, 요게 인제 아까 대웅고전 위에서 내려보는데 저는 저 앉아서 아까 찍었는데, 고 앉아서 찍은 사진, 사람들이 쭉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앉아 있는 사진들이. 안양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인데, 중요한 사진이 한 장 제가 빠뜨려 버렸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왼쪽 편에 있는 이 건물이 아주 개심사에서는 또 유명한 건물인데, 이
나무가 보통 소나무로 기둥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똑바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분 사진을 제가 빠뜨려 버렸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했는데 그게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게짐사 사진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요 부분의 사진이 나올 건데 그 아까 안양로에 앉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좋았습니다 저는. 어른아이 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이게 아까 제일 먼저 보내주신 그 절 바로 위에 계단으로 떼어 가지고 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당 제가 앉아 있던 그 뒤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사진을 못 찍었으니 상당히 운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찾아보려니까 아주 뭐 큰 잉어 같은 건 없었고 작은 금붕어 같은 것들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면은 잉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리고 그 저 뒤에 지금 연못 뒤에 보면은 꽃이 어렴풋하게 볼 건데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백일홍 꽃을 배롱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배롱나무라 그럽니다. 네. 브릭스님은 아까 그 건물을 미식축구 골대인지 알았다는데 이 배롱나무도 여의 게임사 근처에 많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좀 붐비지만 벚꽃을 피웠을 때 이렇게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인제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찍은 사진만 웬만하면은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아주 큰 드론 뷰라든지 이런 것은 사진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게짐사 이것을 조용한 절 그리고 볼 것이 꽤나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볼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사진은 여러분들 홍성 한우 들어보셨죠? 홍성. 이쪽에 서산 이쪽에서 한우가 아주 유명해요, 홍성 한우가.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한우가 있으면 한우 목장이 있어야 되겠네. 여기가 약간의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계림사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혹은 올라오다가 왼쪽 편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산 정글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저기 전부 초지입니다. 초지. 거기에 한우 목장이에요, 저게. 서산 한우 목장. 그 사진들입니다. 한우 보이시나요? 처음에 올라갈 때 한우가 한 마리도 없이 축사에만 있었는데 오다가 이 한우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찍었어요. 예 해상도도 이렇게 좀 흐리고 이럴 건데 휴대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예 다 쏩니다. 예. 그 한우 목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갖춰 놓고 축사에만 가둬 놓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넓은 초지에서 이렇게 한우를 키우는 장소도 우리나라에도 있다.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면 하는 그런 부분이 예 아주 예 프리하게 이렇게 풀어 놓고 키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이 간월도라 그랬죠. 이곳은 간월도 근처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부분이 예 간호람인데 이미 물이 차 가지고 간호람이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것은 거기서 차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6 킬로 정도 간호람에서 나와서 찍은 거고 사진 이게 또 간호람 사진도 놓쳐 버렸네요. 이 간호람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서산의 왼 서남쪽에 있는 부분인데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만조는 물이 차는 거고 간조가 되면 물이 빠지는 거니까 썰물 때 물이 쫙 빠졌을 때 이쪽에 있는 그 암자까지 육지에서 연결이 돼요. 이 간호람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사실은. 경치도 되게 좋고 여기가 누가 창건했냐고 하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무학대사 있으시죠. 무학대사가 이 간호람을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서상 여행하면은 간호람인데 여기가 항상 좀 붐벼요. 관광차도 많이 오고 왜냐면은 그 바닷길이 열렸을 때 한번 걸어보는 그런 투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쪽 간월도 이 항해 간월항이라고 해야 되죠. 유명한 게 어리굴젓 아시죠? 어리굴젓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리굴젓을 좋아하시면은 사서 드셔보는 것도 좋고 저희는 거기 식당에서 들러 가지고 어리굴젓을 이렇게 먹고 왔는데 역시 뭐 꼭 간월도에 있는 어리굴젓만 제일 맛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어디서든지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 어리굴젓이 특별히 유명해진 게 이 간월도에 어리굴젓이 유명해 가지고 태조 때 진상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인자 그 궁에 진상하는 품목으로 어리굴젓이 정해졌다 해 가지고 특히 이 간월항에 있는 어리굴젓이 더 유명해졌다는 그런 썰이 있어서 관광 상품으로서 더 소개를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운치 있게 바닷가에서 1 박을 하려고 내려갔었는데 그날 날이 아까 너무 더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다음날 스케줄이 부여였어요, 부여. 여기서 자고 그 다음날 부여에 가서 부여 박물관도 구경하고 낙하암도 구경하고 또 부여를 이렇게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밤에 여기 좀 있어 보니까 바닷가에 여러분 모기가 낚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닷가 모기가 정말 독하거든요. 낮에는 좀 이렇게 있는 상태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는데 저녁 때 해그림이 되니까 뭐 모기가 집중적으로 쏘는데 우리 지금 차에 모기장도 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차 안에만 앉을 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느레랑 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원래는 저기서 이렇게 바닷가 바라보면서 오래간만에 좀 바다멍을 좀 하면서 좀 즐길 거라 생각했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모기약 바르다가 집사람하고 눈을 서로 쳐다보고 "그냥 철수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회는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루고 그날 사실은 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체력이 좀 많이 방전됐어요. 사실은 좀 너무 더웠는데 그 마이석불 들어가면서도 땀을 많이 흘렸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개심사 올라가면서 꽤나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샤워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적절한 샤워 장소 찾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그냥 집으로 철수하는 게 좋겠다. 오늘만 날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철수를 했던 그런 우리 여행남입니다. 이렇게 서산을 들러보는 어떤 그런 여행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서산 명소 탐방이라는 부제를 달고 뭐 호문 캠프는 그대로 제가 힐링 토크쇼 말은 빼고 호문 캠프로 이렇게 이어갔고요. 서산 명소 탐방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저는 사실은 박물관 구경이라든지 유적지 구경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캠핑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조금 한 3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스스로도 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걷는 그런 여행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당분간 좋은 경치 혹은 좋은 유적지 이런 것을 찾아서 좀 여행을 하면은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요번 달에는 제가 합창 연습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사실상 거의 못 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 옛날 자료들 중에서 뭐 시기가 적절한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은 지도에 보시듯이 추사 고택부터 서산 마애불, 그다음에 보은사터, 개심사, 저 바닷가에 있는 간월도 요렇게까지 한번 쭉 둘러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산 기장에 있는 용궁사 걸어본 것 좋아요, 힐노래랑님. 제가 용궁사를 둘러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 언제든 용궁사 사진을 꺼내서 제가 원래 또 부산 출신이니까 용궁사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용궁사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조금 다양한 여행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험도 공유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또 추천하는 곳에 저도 가고 싶고 그래서 조금 뭔가 그냥 단순 여행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여행, 체감 여행, 공부하는 여행 이런 쪽으로 좀 컨셉을 맞춰 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서 뭐 절 가서 절집 구경 그냥 한번 하고 와서 했는데 가서 좀 간판 있으면 간판 자세히 보시고 가기 전에 뭐 책자 있으면 보시고 또 해설사가 있으면은 일부러 해설사의 해설을 좀 들어보면 해설사들이 해설하는 거 들어보면은 불국사든 석굴암이든 가보면 정말 재미있게 해설 잘해요. 역사의 뒷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몰라요. 해설사 아까 제가 마애불에 해설사 그 설명을 한참 동안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죠. 역사는 그렇게 해야지. 한자도 모르면은 요새 구글 렌즈만 딱 통하면 바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죠. 우리나라 역사도 저도 한자 많이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꾸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좋아요. 아까 내가 주사 선생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사 선생님이 봉원사 봉원사란 절 이름 말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우리 자료 중에서 그게 나왔는 것 같다. 거기 봉은사 현판을 쓰시고 3일 만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어요. 고 현판이 아마 이걸 겁니다. 요거. 요 지금 위에 보면은 한자가 노란 글자 두 자 있지 않습니까? 판전. 이게 봉은사. 예, 가면은 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고 난 뒤에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주사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그 글도 기념관에 가면 있는데 70평생에 벼루 10개, 벼루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개를 밑창을 냈다. 구멍을 냈다는 거죠. 붓을 천자로
몽당붓을 만들었다. 붓 거기에 있는 붓을 다 얼마나 글을 많이 썼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음. 예. 제주도에 기양을 갔고요. 한경도로도 그 뒤로 1년 반 정도 갔다 오셨구나.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추사 선생님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자를 하는 노트북만 한 50개 작살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는 참 종이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붓을 1,000자루로, 물론 추사 선생님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고 뭐 아까 말했으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께서, 추사 선생님 혼주 할아버지께서 영조의 사이였으니까 양반 대가의 집이었죠. 그리고 뭐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다 벼슬하시던 분이고, 어 추사 선생님도 그 벼슬을 하셨을 때 어디까지 올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참판 차관까지. 옛날에 제주도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으니까 뭐 배편이 제대로 됐는데 거기 가면은 가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면은 뭐 돌아오는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의 유배지였습니다. 주사 선생님 보면 우리는 이게 영정을 보면 되게 인자하고 착하게 생겼거든요. 젊었을 때는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아나무인, 본인이 천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전라도 쪽에 어디 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배를 제주도 가다가 그 무량수전 현판을 쓴데 그때는 아주 두껍게, 그것도 일화가 유명한데 두껍게 쓴 무량수전 그 글이 나중에 유배 생활 7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량수전을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다시 써준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뒤에 쓴 가늘게 쓴 무량수전 글자는 정말 내가 봐도 진짜 기름기가 싹 빠졌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추사 선생님은 뭐 글을 잘 쓰는 추사체, 뭐 글을 잘 쓰는 분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도 어떤 문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뒷이야기들이라든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도 이야기했어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추사 선생님은 진짜 호가 많아 가지고 추사 기념관에 보면은 추사 선생님 낙관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00 몇십 개도 넘는 것 같아요. 낙관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주사, 완당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호를 써 가지고 그 추적하는 것도 뒤에 학자들이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주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반듯한 글자도 잘 썼어요. 그 동몽선습이라 해 가지고 주사 선생님 아들을 가리키는 거기에서의 책은 진짜 행서체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쓴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것도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산 명소 탐방이란 부제로 혼자서 한번 서산 여행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제가 좀 더 자료를 좀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찬 미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제가 평소 때 박물관 구경하는 거, 미술관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미드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호몬 캠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